안녕하세요. 오늘은 17강입니다. 오늘은 명의신탁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즉,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잠깐 12강에서 명의신탁 내용을 잠깐 요약해 보면은 명의신탁자 A가 자신 소유 부동산을 B라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등기부에는 B로 등기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 경우 A를 명의신탁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 B를 명의수탁자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명법에 의해서 금지되는 것입니다.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효로서 모두 그 A, B,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모두 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동산 실명법 8조에서는 세 가지 경우 예외로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즉 명의신탁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단 조건이 있네요.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서만 세 가지를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 가지 경우를 차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그 소유권을 종중 외예자 이 명의로 등기한 경우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종중이란 원래 그 공동 재산의 어떤 그 분묘 관리라든지 제사를 위해서 결합한 어떤 가족 단체입니다. 가족 간의 단체인데 이것은 그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면은 종중 명의로도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중의 어떤 그 장손이라든지 뭐 할아버지 이름으로 개인 명의로 해놓은 경우를 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을 등기한 경우, 즉 남편, 실제 소유는 남편 것인데 부인 명의로 등기부에 올려놓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소유자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종교단체 산하 조직이 그 부동산에 관한 그 소유권 명의를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명의신탁이라 할지라도 인정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종교단체 소유 부동산을 목사님이나 스님이나 신부님 개인 이름으로 등기했을 때는 명의신탁으로 인정이 안 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 명의신탁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즉 명의수탁자인 B가, 즉 예를 들면 종중 개인 이름으로 된 사람이라든지 부인이라든지 또 스님, 목사, 신부님 개인 그 B가 제3자에게 매매를 했을 때, 소유권을 처분했을 때에는 그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게 되고 진정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 A는 소유권을 잃게 되는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그 선이다 악이다라는 표현은 제3자가 선이다 악이다 다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그 A, B 간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는 악이라 그러고 몰랐을 경우는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하다 선이 나쁘다 악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알았으면 악이고 몰랐으면 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점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끝으로 부동산 실명법 외에서도 다른 법에서도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즉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라든지 양도담보, 그 다음에 그 구분 소유자의 그 공유 등기도 인정되고 있고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회사에 신탁 등기를 해놓는 경우도 유효한 명의신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